오늘은 2023년 6월 19일입니다. 지금 단연 정치의 문제는 조국 교수입니다. 조국 교수가 지난 일요일 날, 어저께 말고 지난 일요일 날, 지지난 일요일이 되겠네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양산에서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척 밝았습니다. 마치 차기 대통령 후보라도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조국이가요. 그리고 아주들 반갑게들 만나고 책방지기를 하고 또 둘이서 단둘이서 술을 한잔하는 담양에서 뭐 대통령 문장 휘장이 있는 뭐 술이나라요. 그런 일부의 보도도 나왔는데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술을 보질 못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독한 술을 먹었다고 그렇게 조국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얼굴, 두 사람의 얼굴은 신고식을 하러 간 듯한 그런 느낌을 그 사진에서 느꼈습니다.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이죠. 자기의 대통령에게 각하 재출마하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딱 그 얘기를 아마 신고하러 가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실형을 받았을 정도가 된다면 무슨 뭐 정치재판도 아니고 정치재판이 아닌 실형을 받았다. 사안들이 피해 사실들이 전부 다 좀 뭐 안 좋은 그런 자녀 입시 비리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그리고 신고를 하고 이제 그게 정치권에 그냥 빅 이슈로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3일 뒤에 서울대학교 징계위원회는 조국 교수를 파면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주군이죠. 주군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주 업돼 가지고 이런 얘기를 썼죠. 길 없는 길을 간다. 조국의 길 없는 길을 간다. 나는 나침판도 없고 지도도 없다. 조국 길 없는 길을 간다고 의기양양했습니다. 길 없는 길을 가는 사람이 의기양양한 그런 모습도 처음 봤습니다. 오히려 비장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비장이 아니고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언어의 구사와 표정의 구사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주 자신만만이었습니다. 그럼 조국의 길이 무슨 길이겠습니까? 길 없는 길, 어려운 길, 대권의 길을 간다. 막 그게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대권의 길, 길 없는 길, 국회의원 길은 길 있는 길입니다. 길 없는 길을 간다면 대권을 선언한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대권을 얘기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최근에 이옥진 기자라는 분이 글을 아주 잘 썼습니다. 1심 실형을 받은 교수직 파면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길 없는 길을 가려 한다. 그러면 이 길 없는 길이 어딜까? 양산의 출마의 길인가?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산에서 출마하겠다는 길인가? 조국 교수가 조국 전 교수죠, 이제. 조국 전 교수가 길 없는 길을 가겠다고 하고 난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치권에서는 친문이든 누구든 다 껄끄러워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친명은 노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에서는 노다 이거죠. 근데
조국이가 공천을 신청을 하면은 이재명이가 공천을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스코어로 이재명이 공천권을 행사한다고 가정을 하고, 저는 가정을 합니다. 이유는 도중하차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예, 그 얘기는 뭐 따로 하고, 만약에 공천까지 한다 생각하면은 조국은 공천이 될까요? 네. 공천이 반드시 되죠. 왜 그러냐면 문재인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하고 척을 지면은 그 순간, 문재인과 척을 지면 그 순간 이재명의 운명은 콩밭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공천은 줄 겁니다. 그러나 셈법은 복잡해지죠. 그런데 이제 파면까지 됐으니까 조국은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길 없는 길을 가야 되는, 안 그러면 그는 모든 걸 포기하고 낙향을 하고 숨어서 산속에 숨어 살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쌍수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 아주 극소수.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돼가는 중이다 하면서 아주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지금 조국을 바라보면서 느낌은 별로 그렇게 감각이 서질 않습니다. 왜? 하도 재판을 갖다가 3년째를 갖다 끌어가지고 김미리 부장판사라는 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가, 이 사람이 이 김명수 사람이죠. 아니 자기한테 이렇게 그게 재판 그게 왔으면은 이게 심리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1년 반 동안을 손을 꺼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시간을 계속 끌어주는 겁니다. 조국을 위해서 하는 것. 말은 안 해도 조국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지시에 있어서 할 수도 있고, 자기 자유로도 할 수 있고, 또 재판하기 싫어서 1년 반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조국이 누굽니까? 그런데 조국을 재판을 안 하고 있었다. 이건 반드시 뭔가 큰 힘이 작동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미리 부장판사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3년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갖다가 4년여를 있다가 나중에 어디로 피했느냐. 휴업을 했습니다. 휴업. 휴직을 딱 하고 나갔습니다. 아주 적기에 그냥 아주 길을 잘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서울대학교에서는 파면 처분을 하고, 파면이란 건 교수에게는 사형 선고입니다. 조 전 장관은 법원 판결과 서울대 결정에 모두 불복했습니다. 각각 항소했습니다. 야권 관계자는 이 조국이가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내년 출마 결심을 완전히 굳힌 것으로 안다면서 신호탄격으로 길 없는 길이라는 메시지를 낸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길 없는 길이란 거는 내가 앞으로 대권 후보할 거야, 국회의원 할 거야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당연한 길이고 대권 후보할 거야, 그리들 알아 라는 메시지였을 겁니다. 조 전 장관의 양산 방문에 동행한 황현선 더 전주 포럼 대표,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입니다. 이 사람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이제는 뭔가 다른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조 전 장관은 현재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 상황으로 몇몇 얘기에 대해서는 제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기도 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재판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 내 강경파와 친문 세력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돼서 차기 대선을 노리기 위해서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딱 결정했습니다. 이 정치평론가 김영준 교수는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멘트를 날립니다. 평가를. 그러나 조국의 강
프레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저는 받기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김영준 교수는 공천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길이 뭐가 있겠냐. 그가 말한 길은 길 없는 길은 본인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함께 신당을 만들겠다. 신당을 창당하겠다. 또는 무소속 출마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무소속 출마를 리스크가 있는 건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완벽한 것. 그래서 양산 출마가 상당히 점쳐지고 있는 겁니다. 양산은 바로 문재인 영역 아닙니까? 예. 문재인은 눈에 넣고도 참 아프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조국이니까 말이죠. 결국 이제 조 전 장관이 택할 만한 상징성이 있는 지역구가 양산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위 황태자로 불렸던 사람인데 그가 문 전 대통령을 양산에서 만난 뒤에 길 없는 길 언급한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양산갑은 소위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의 지역구로서 민주당 입장에선 험지에 속하는 데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험지인데다가 PK 지역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출마가 조국의 강 프레임의 역풍이 우려될 수도 있는 소위 수도권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 수도권 선거는 하도 길이 머니까 조용히 저기서 끝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조국의 강 프레임, 그 역풍, 그거는 뭐 양산에서 나온다면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되고 안 되고는 양산 구민들이 판단할 문제니까 말이죠. 조 전 장관의 현재 거주지인 서울 관악갑, 그의 고향인 부산, 그의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이 있는 경남 창원 진해구 등도 출마 예상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출마를 하는 길도 조국에게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자기 스스로에게 편안한 길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의견도 없잖아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치인보다는 학자로 살기를 원한 사람이고 총선 출마를 하면 더 다칠 수 있다. 뭐 집필활동 등을 통해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명예회복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국의 생각은요. 명예회복이라는 게 권력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에게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또 집필활동을 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의 속을 모르고 하는 얘기고 그에게는 상당히 섭섭한 얘기입니다. 그는 여태까지 모욕받고 명예가 실추됐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을 권력으로서 보속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가끔 비쳤습니다. 권력 의지를 가끔 내보이는 것. 권력 의지를 안 내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권력 의지를 내보이는 것. 바로 그것이 조국의 상당히 험난한 미래를 예측해 하는 거지만 또 한편 알 수 있습니까? 문재인이가 죽고 못 사는 속된 말로 죽고 못 사는 황태자 조국을 그냥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글쎄요. 이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데 재판 결과가 또 실형 나오면은 그때는 한풀 꺾이겠죠. 결국 이제 한국 정치에는 적절치 못한 선례를 남기는 겁니다. 왜냐? 교수가 파면까지 당하고 또 그 몇 년 동안 재판을 끌면서 실형까지 받은 그러한 모습에서 과연 이러한 조국의 황태자라고 해서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슨 정치범도 아니고 이거는 좀
피의 사실들이 전부 다 황당한 주변 뭐 자녀 입시 비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니까 좀 내용이 다르죠. 결국 이제 조 전 장관도 자기의 길을 자기가 먼저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당선된다고 해서 법원에서 유죄받은 게 무죄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명예회복을 위해서 출마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런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정치에는 최소한의 금도가 있는 법인데 조 전 장관 출마는 나라를 또다시 극단적인 진영 대결에 늪에 빠뜨릴 거다라고 얘기하는 원로들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에 합류하기 한 달 전 2015년 5월 트위터에다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조국이가요. 새정치 혁신에 대한 입장이라면서 4가지 혁신안을 제시했는데 그중 첫째가 계파 불문, 도덕적 법적 하자가 있는 자의 공천 배제였습니다. 바로 오늘날 그가 계파 불문, 도덕적 법적 하자가 있는 자의 공천 배제라고 한다면 도덕적 하자, 법적 하자 이 두 군데서 어디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해당 안 된다면 또 괜찮습니다. 근데 자기가 쓴 글인데 도덕적 법적 하자가 있는 자의 공천 배제. 법적 하자는 분명히 지금 현재 상태로는 실형 2년을 받았으니까 있죠. 그러나 앞으로 2심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미결입니다. 네. 뭐 대충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길 없는 길은 위험할 것이라는 것. 그러나 그 길은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 또한 그 길이 또 밝은 길일 수도 본인에게는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아무튼 두고 볼 일입니다. 민주당 얘기는 민주당 운명이니까 뭐 조국 나와도 뭐 괜찮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와서 한번 재밌게 민주당들이 한번 싸워보는 또 안에서 콩강콩강 안에서 그냥 치고받고 하는 그 모습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은 좀 이재명이가 고민 좀 할 거니까 이재명을 가급적이면 고민을 많이 하는 측면으로 이 추가 운명이 이동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저뿐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관심권자들은 조국이든 이낙연이든 와서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이거 보는 것을 즐깁니다. 왜 즐기느냐. 한국 정치에 이러한 문제 이재명을 타파할 수 있는 길은 이 사람들이 퐁당퐁당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예. 누군가 퐁당퐁당 와서 돌을 던지고 찾고 해야 이재명이가 운명이 빨리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돌 던진 사람을 잡든지 아니면 돌에 맞아서 팽을 당하든지 이재명과 연결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